자, 7주차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6장의 청소년 수련 활동을 보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까만 글씨는 안 나옵니다. 이 수련 활동의 사례에 대해서 길게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챕터에서는 이론적으로 볼 내용은 없어요. 그 이론적인 교과서에 있는 까만 글씨들보다 이걸 한 편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청소년 수련 활동의 예를, 물론 이게 전부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의 예시로서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해 보입니다. 한 학년당 2학급만이 운영되는 비교적 작은 남사중학교. 오늘 아이들이 모인 건 미래 디딤 캠프에. 자, 미래 디딤 캠프, 이런 게 청소년 수련 활동의 하나의 예시가 된다는 건데요. 멘토와 함께 4박 5일 동안 집단 상담과 활동을 통한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수련거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현장에서 수련거리라고 청소년 복지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긴 합니다만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참여하기 위해서다. 출발하기 전 교감 선생님의 당부 말씀. 그렇게 따라줘야 여러분들이 사고 안 나지. 아무리 그런데 캠프에 가는 아이들답지 않게 표정이 썩 밝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 나면은 아무 소용 없어. 이 아이들에겐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야, 여기 제일 가까운 남고등학교에서 드디어 캠프 출발. 걔를 갖고 딱 선생님의 배움을 받으며 버스에 오른 아이들. 제일 좋은 점이네. 출발의 설레임이 채 가시기도 전 5분 만에 캠프장에 도착했다. 캠프장은 학교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남서면에 위치한 국립중앙 청소년 디딤센터. 온다고 문자 받자마자 우리 그래도 처음 와본 이곳이 아이들에겐 낯설기만 하다. 근본 캠프에 입교하게 된 아이들은 총 17명. 하나, 둘, 셋. 남사중학교의 모든 학생이 참여한 것은 아니다. 늘 말없이 과묵한 제인이, 친구 관계가 소극적인 예은이, 잦은 이사로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던 재정이, 늘 바쁜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운 지은이 등 마음에 상처가 있지는 않을까 조금은 염려스러웠던 친구들이 이번 캠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캠프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 또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추정을 해보면 자발적인 참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청소년 수련 활동이 자율성, 자발성이 기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결정에 의해서 이 캠프에 참여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대원칙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항상 절대적인 원칙인 것은 아니어서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경우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온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비행 청소년의 경우라거나 법원의 명령이라거나 또는 학부모가 부모가 보내서, 사실 별로 오고 싶지도 않은데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또는 이제 학교 활동상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비자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마도 여기에도 그런 상황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대인관계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앞에서 수련활동의 효과 이런 부분에 표현이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응이 잘 안 된다거나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 캠프 활동을 통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바라는 겁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조사하고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16.3%인 105만 4천여 명이 정서 또는 행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첫 전수검사 결과가 나왔다. 요즘 아이들은 풍요로운 물질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관심과 사랑만큼은 점점 빈곤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핵가족화와 맞벌이 등 사회적 환경은 우리 아이들을 점점 외톨이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관계 형성에 많이 서툴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함께한 아주 24시간 내내 미래 디딤 캠프는 바로 이러한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드리겠습니다. 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자원봉사자 멘토 대학생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캠프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도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시키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항상 여러분들을 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사 역할은 지금 이 역할을 다 직접, 물론 규모가 작으면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서의 구조는 이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훈련시키는 게 사회복지사 역할이고, 이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캠프 활동을 진행하도록 역할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는 게 사회복지사 역할인 셈이에요. 청소년 지도자라고 해도 되겠고, 관계 형성을 이끌어줄 사람은 바로 멘토들이다. 멘토를 맡게 된 김창호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는 부모이자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형과 누나이기도 하다. 유쾌한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여러분 아직까지 아이들은 이렇다 할 관심이 없는 듯 보이는데 앞으로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활동, 집단 활동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인지 모르죠. 그러면 자기 이름표 뒤를 살짝 보세요. 자, 자세히 보면은 요리 경험도 하고, 그다음에 해양 요트 체험, 그다음에 승마와 요트, 요리, 바닷가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꾸 끊고 얘기할 텐데, 지금 여기에 명찰 뒤에 일정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요리, 바닷가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나서야 약간의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한다. 자, 자세히 이 보면 장면이네요. 지금 이름표 뒷면에 좀 작은 글씨로 전체 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실제 이런 캠프에 한번 참여해 봐야 이런 디테일들에 대한 경험들이 쌓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지도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캠프에 자원봉사자로든 아니면 뭐 캠퍼로서든 참여해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많이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 본인 아이디어로 창의적으로 생각해내기보다 이미 수십 년 동안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왔는데요. 그게 녹아져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로 한번 이런 멘토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면 훨씬 많은 경험들이 쌓게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요리 경험도 하고, 그다음에 해양 요트 체험, 그다음에 승마와 요트, 요리, 바닷가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나서야 약간의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한다. 복귀선 또 있네요. 입교식 이후 방을 배정받은 한결이. 마음은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현실에선 어려움을 보이는 한결이다. 난 집에 가면 할 시간 한만도 없어. 나쁜 편? 얼굴은 웃고 있는데? 원래 이런데요.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네. 웃고는 있지만 매사에 무기력감을 느끼는 현우. 근데 웃는 거 보니까는 즐거운 거 같은데? 어때? 네, 즐거워요. 역시 질문에 마지못한 대답이다. 우리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여러분들 이제 다른 과목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표정은 사실 마땅치 않다는 그건 다 표정이죠. 즐겁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즐거운 게 아닌 것을 지금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표정이나 속마음은 아닌 것. 사회복지사에게 비언어적인 태도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스킬일 수 있습니다. 뭐 있을까? 없어요 몰라요라는 단답형 대답으로 일관할 뿐이다.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캠프에 온 게 마땅치 않다라는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기뻐 보여. 엄마를 떠나는 기쁘다. 아 진짜 제가 자꾸 나한테 싸워.
유아도 인터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안녕하세요. 끌려왔어요. 어? 누구한테? 저도 이유를 몰라요, 왜 왔는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캠프에 별 기대감도 없고 괜찮아요. 또 그런 자신의 기분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몰라요. 보통이요. 보통? 네. 안 좋아 보이는데? 별로 안 좋아. 왜? 애들하고 잘 안 맞는 성격. 지금 무슨 시간이죠? 드디어 캠프의 첫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뭐가 있나 저 궁금한데. 멘토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은 서로의 등에 친구의 장점을 적는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 나에 대해 적고 있다고 생각하니 뭐라고 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살짝 상기된 얼굴에는 설렘이 깃들어 보인다. 같은 마을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안면은 있지만 말 한 번 섞어보지 못한 친구와 선후배도 많다. 하지만 용기 있게 다가가는 친구가 있기에 장점을 써주는 친구도 등을 내어주는 친구도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과 호감을 갖게 되는 시간. 오늘 나를 처음 본 멘토 선생님은 뭐라고 썼을까? 친구들은 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법 진지해져 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10대 소년 소녀답게 순수하고 예뻐 보인다. 그리고 친구들이 써준 첫인상과 장점을 자랑하는 시간. 털도 많아서. 멘토 선생님이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을 대신해 먼저 나섰다. 착하고 듬직해 보인다는 준서도. 조용하지만 착하고 인내심이 많아 보인다는 제인이도 무표정하지만 싫지 않은 모양이다. 멘토는 아이들이 자신 있게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거들어주거나 받아쳐준다. 눈이 이쁘다. 이거 분명히 남자 학생 같은데 누굴까요? 예. 남자가 보는 모습이 이런 조그만 리액션에도 아이들은 자신감이 붙는다. 여성스러운 면이 늘 놀림거리가 되던 재정이도 오늘은 친구에게 칭찬거리가 되었다. 이후에도 캠프 1일차에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 촉진 활동이 구성되어 활발히 추진되었다. 웃고 떠들고 노는 사이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인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기에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 이게 뭐 법칙처럼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요. 관련된 캠프 자료들을 보면 책도 뭐 엄청 많이 나와 있고요.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들 인터넷 자료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충분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건 오히려 경험입니다. 이런 놀이를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얼마든지 활용할 자료들이 이미 충분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직접 책으로 보는 것하고 이걸 지도해 보는 것은 상황이 다를 수 있죠. 강의실 상황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한번 참여해 보는 것, 이렇게 캠퍼로서든 자원봉사자로서든 한번 참여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래에 이런 청소년 활동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네. 이미 자료는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신기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다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참여하게 하고 스킨십 유도로 친밀감을 형성하게 한다. 미래 디딤 캠프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놀이 위주다.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아이들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여 변화를 꿈꾸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체험활동 캠프와 차별된 점이다. 일반 체험활동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이라면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배우기 때문이다. 놀이를 통해 배우고 깨닫고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 이곳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생활하며 놀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성공 경험을 갖게 된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은이. 쥐잡기 놀이에서 최후의 1인이 되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가 거의 없다는 예은이. 오늘은 많은 친구들에게 박수도 받고 선물도 받았다. 선물 증정식 사진 있겠습니다. 재밌어요, 첫날인데. 끝나서 이렇게 웬만하면 배인광이가 안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좋죠. 네, 여기 오면 뭐랄까 애들하고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 예은이. 하지만 예은이는 오후에 진행된 짝피구 놀이에서도 한결 밝은 표정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행복한 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림보 게임에서는 75cm에서 모든 아이들이 탈락했다. 그리고 남은 최후의 1인. 발레를 공부했던 재정이다. 재정이는 입소시 스스로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잘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친구다. 하지만 친구들과 멘토 선생님은 재정이를 위해 마음껏 박수를 쳐주고 이름을 함께 외쳐주고 있다. 그렇게 재정이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성공 경험을 선물받았다. 그냥 보통 재밌긴 재밌네. 좀 즐거워요. 즐거워? 네. 어떤 면이 즐거워? 좀 자유로운 활동. 6시간 자, 지금 그 집단 활동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본 셈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개인과 가족과 집단과 지역사회와, 여기에선 지금 집단 활동을 하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집단 활동만 하면 되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캠프 중간중간에 이렇게 집단 활동만 정말로 잠자고 일어나자마자 계속 집단 활동하고 잠들고 그렇진 않잖아요. 함께 외쳐주고 있다. 그렇게 재정이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좀 즐거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복도에서 숙소에서 1대1로 대화를 할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할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그 개별 사회 복지 실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목의 커리큘럼상 다른 과목들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 기술론을 그 지금 병행하거나 또는 아직 안 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개인 대상으로 할지, 집단 가족 대상으로 할지, 집단 대상으로 할지, 지역사회 차원으로 할지인데, 여기는 뭐 지역사회까지 거론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가족과의 관련성이 이제 잠시 후에 장면에 나오는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복도에서, 숙소에서 1대1로 만나게 되면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과정에선 집단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것들이 병행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즐거워? 네. 어떤 면이 즐거워? 좀 자유로운 활동. 6시간에 걸친 관계 촉진 활동이 끝나고 들어온 숙소.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금방 가까워진 아이들과 멘토들. 이것보다 그냥 이렇게 멘토들이 숙식을 함께하는 이유는 아이들과 밀착감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 근본 캠프의 목적인 자아 존중감 증진을 위해서다. 한 명당 3명의 아이들을 맡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숙소에서의 생활 한 장면 한 장면, 복도에서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지지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게 지금 이 전체 4박 5일의 캠프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집단 프로그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맡고 있는 멘토들은 모두 대학생이다. 사실 멘토들은 멘티들에게 쌤으로 불리고 있지만 권위적인 선생님보다 집에 있는 형과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한다. 엄격한 분위기는 통제가 쉬울지 모르지만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다.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문제를 수면에 떠오르도록 하고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간다. 아, 빠질까봐? 바로 앞에서는 괜찮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무작정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민을 들어주는 형과 언니가 너 때문에 속상하다. 왜 속상할까? 라며 생각할 시간을 주고 들을 준비를 만들어준다. 때문에 아이들은 멘토에게 다가와 편히 기댈 수 있다. 원래 저주였어요. 저주였어? 아, 매일 저녁에 어떤 어제가 맞아? 제가 말했잖아요. 공감을 통한 정서적 교감. 그 후 다가오는 편안함. 그 앞선 시간에 공감, 감정이입, 타인의 마음속에 이동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근데 그게 꼭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실 즐거움이나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멘토들이 이 티들, 이 캠퍼들의 마음속으로 이동해서 들어가서 그동안 학교 생활 어려웠던 점, 친구들하고 사귀기 어려웠던 점, 또 뭐 즐거웠던 점, 마음속에 이동해서 들어가는 게 공감의 의미예요. 자, 여기 나레이션 다시 한번 좀 보죠. 주고 들을 준비를 만들. 저는 괜찮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무작정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민을 들어주는 형과 언니가 너 때문에 속상하다. 왜 속상할까? 라며 생각할 시간을 주고 들을 준비를 만들어준다. 때문에 아이들은 멘토에게 다가와 편히 기댈 수 있다. 원래 저주였어요. 저주였어? 아, 매일 저녁에 어떤 어제가 맞아? 제가 말했잖아요. 공감을 통한 정서적 교감. 자, 공감을 통한 정서적 교감, 뭐 어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공감, 감정이입, 이 마음속으로 이동해서 들어가서 알아주는 겁니다. 이 청소년들 상황을 이해해주는 거죠. 그 다가오는 편안함. 이곳에선 여성스러운 재정이도 더 이상 놀림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남다른 세계관으로 시를 쓰는 준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너가 쓸 거야 그냥? 한여름에 남자애가 뜨개질을 취미생활로 갖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없다. 알아요. 그리고 어떠한 강요와 구속이 없이도 자유롭고 능동적이다. 그렇게 캠프의 첫날은 끝이 났다. 얘들아, 일어나야지. 캠프 2일째 아침. 도착? 네, 아니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때? 피곤해요. 피곤함을 호소하는 아이들. 하지만 집단 상담으로 시작하는 아침이다. 오늘은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이다. 여기는 저도 선생님 권유 때문에 왔고 여기서 하룻밤 지내고 난 느낌은 평소에 몸을 잘 안 움직이는데 여기 와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했어요. 그래서 잘했어. 오고 싶어서 왔어? 아니, 선생님 권유로 오게 됐고 오니까 재밌어요. 재밌어. 아 그래 반가워. 어제 처음 별반 기대 없이 시작된 캠프와 달리 오늘은 프로그램에 임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한층 진지하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자. 여기도 민트색 좋아하네? 누구라고? 서연이. 서연이? 맞았어. 어떻게 알았어? 서연이. 핸드폰 케이스가 그래? 민트색. 존경하는 인물이 김병만이네. 이미지를 통해 친구를 알아맞혀 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 찾아보는 시간도 가져본다. 너무 많은데? 자, 이제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자, 역시 사회복지사로서 역할은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이 4박 5일 전체를 기획하는 건데 그걸 사회복지사가 다 직접 하지 않고 자원봉사자에게 일부 맡길 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방금 나온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전문 강사 정도의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전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 상담만.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 집단 그 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직접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프로그램의 이 정도의 집단 상담의 구조라면 사회복지사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집단 상담 중에서도 좀 더 어떤 이론적인 기법을 적용한다면 그건 좀 전문 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겠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강사한테 맡기는 것은 아니겠고요. 사회복지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강사에게 맡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민트색 좋아하네? 누구라고? 우리 김병만이네. 부정확한 발음 문제로 소극적인 성격이 되어버린 지은이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잘 보살펴주는 것 같아, 동생들을. 다음에 겸손한 것 같고, 또 편하대. 지은이가 참 성실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 앞에 그동안 무시하거나 잊고 지냈던 또 다른 나와 마주하는 아이들. 카메라를 유달리 싫어하는 선영이도 장점 가득한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 기분이 좋다. 다음에 은지 칭찬해주자, 서연이. 이처럼 집단 상담은 상호 공감을 끌어내기에 좋고 공감대를 통해 애착을 형성하게 해준다. 아이들은 표현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리하고 또 자신의 신념에 대해 종종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신념이 바뀌면 정서도 바뀌게 마련인 것이다. 그래.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새롭게 발견해낸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모습,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정립해가는 과정을 이런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 통찰을 갖게 되는 거죠. 얼만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칭찬받고 어떠나 기분이? 좋아요. 괜찮고 잠깐 한 10분 쉬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을 같은 시간 남학생 팀도 같은 주제로 상담이 한창이다. 스스로 치닫고 있어요. 현재 나는 그저 그런데 지금 현재 나는 약간 졸리운 이준서다. 어제부터 계속 졸리기만 하다는 준서. 뭘 하고 싶어요 지금? 졸리운 이준서는? 자고 싶어요. 그렇지. 그래도 할 건 다 하면서 말만 그렇다는 걸 선생님은 알고 있다. 다 같이 박수. 준서 진짜 자기는 보여주겠어요. 그 다음에 현아가 말을 못해. 현아한테 다음은 현우 차례. 음흉한 털만은 야동을 좋아하는 무기력한 현우는 아직 마음을 열지 못했나 보다. 또 제인이도 한번 진짜 말이 없는 조용한 제인이. 과연 제인이는 목소리를 들려줄까? 제인이 거 봐주자. 제인이 발표. 조용한 도시. 멋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인이 소리. 목소리가. 그럼 제인이는 스스로 할 때 스스로의 그 조용한, 내가 조용한 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러면 됐어요. 내가 좋은. 하지만 제인이는 조용한 자신이 좋단다. 근데 제인이는 스스로 자신의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했다면 이번엔 손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만져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진짜 제인이가 자기 작품에 대해 설명해 줄 거야. 태풍을 표현한 제인이. 조용한 제인이의 마음속엔 커다란 태풍 같은 힘의 정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마무리할 무렵 재밌어요? 그동안 마음을 열지 못해 한마디 말이 없었던 현우가 먼저 입을 열어 마음을 보여주었다. 선생님은 믿고 따라준 현우와 아이들이 고맙고 기특하다. 재밌고 안 친했던 애들도 친해지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첫날에 졸렸는데요. 하고 나니까
안 졸려요. 자기 표현을 해보면서 긍정적인 친구들이 좋은 피드백을 받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내가 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임상 심리사를 강사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회복사로서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직접 진행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사 훈련 과정을 이런 기본적인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까에 대한 아이디어, 아이템은 산더미처럼 이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인터넷에든 책에서든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건 경험입니다. 이 방금 나온 나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뭐 찰흙도 아니고 이런 걸 도대체 어디서 구하고 다 찾으면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진행해보는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에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밖에 나가서도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거를 조금 해주려고 저희 노력을 하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요. 뭐 좀 약간 안 좋은 경험이 많잖아요. 애들이 아까 잠깐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럼 이런 애들이 여기에서 자기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벌써 얼굴 표정이 밝아지잖아요. 2시간 했는데도 이렇게 해서 그 칭찬과 자기 장점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은 근데 이틀 하고 가도 아이들이 가는 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좀 뿌듯한 걸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집단 상담이 끝난 오후에는 승마 체험 활동이 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아이들은 들뜨고 조금은 긴장되어 보이는데. 자, 우리가 보통 3강으로 1강, 2강, 3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종료하겠고요. 3강에 가서 여기서부터 19분 지점 정도부터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